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직업인을 만나다 잡토크.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5번째 시간에는 여전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문화예술위원회 박지윤 선생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네. 저는 특별한 손님으로 초청된 지금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윤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떤 직무를 지금 담당하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지역협력부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협력부는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신나는 예술여행이라고 해서 그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장애인 유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문화예술위원회면 아무래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학부 때 전공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학부 때는 행정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교직 이수까지는 했었어요. 행정학과에 교직 이수까지 하셨으면 교사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문화전문대학원을 진학을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졸업 후에 사실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휴직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되게 크게 바뀌었었거든요. 뭔가 좀 이전하고는 다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그래서 그게 문전원에 이제 진학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네, 면접 때 받았던 네. 질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 실은 다 가물가물하긴 한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수업 계획서를 작성했던 거를 바탕으로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게 기억에 남긴 해요. 아주 다행인 게 그 계획서대로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 되게 기억에 남네요. 네. 그러면 문화전문대학원 면접에 합격할 수 있는 혹시 팁 같은 게 있다면요? 글쎄요, 운이 좋았던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저는 관심이 있었지 뭔가 커리어나 그쪽이 딱 맞닿아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은 계획에 대한 좀 구체성하고 왜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좀 열정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5번째 시간인데 5분 모두 다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진학을 하시고 그리고 한 분야에서 되게 성공을 많이 하신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볼 거가 그런 케이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원이 저희가 지금 전공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석사적 기준으로 3개가 있는데 네, 대학원 내에서는 어떤 전공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저는 졸업을 이미 했으니까 네. 문화전문대학원에서는 문화경영관광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럼 지도 교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인설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혹시 학교를 그러면 여전히 그때 다니실 때는 직장을 병행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학교만 다니셨을까요? 그때는 전일제로 다녔습니다. 그럼 전일제로 혹시 다닐 때의 장점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 그거 되게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일제 분들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한번 왜 그러냐면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리소스를 많이 투입할 수 있어서 되게 부러운 기억이 이제 아직도 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연구 주제, 석사 연구 주제는 어떤 주제를 지금 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이 좀 안 좋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당시에 공들여서 쌓은 탑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몸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이렇게 다 모든 게 무너진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잡고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될까라는 게 제 인생에서 그 당시에는 되게 큰 화두였어요. 그 질문에 답하고 싶어서 여기 문전원에 왔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좀 살아볼 만하다라는 답을 얻고 싶었고 제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을 찾던 와중에 이제 5.18 트라우마 광주 트라우마 센터하고 좀 연이 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5.18 생존자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나름의 답을 찾는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논문 주제는 이제 5.18 생존자분들이 예술치유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이제 좀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서 외상후 성장까지 경험하게 되는지를 이제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랑 같이 혼합해서 보는 논문을 썼습니다. 와, 정말 어려운 논문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약간 대비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혼합해서 하시고 그게 석사 논문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산을 하나 넘었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너무 대단하신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뭐 즐거웠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을 건데 혹시 어떤 기억들이 있으실까요?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지금 들으시면 아마 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학우들하고 그렇게 도시락 까먹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각자 이렇게 먹을 걸 싸와가지고 공부하는 틈틈이 휴게실에서 같이 나눠 먹고 그랬던 게 굉장히 정도 많이 쌓였고 막상 직장인이 되니까 그럴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 대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그냥 학교만 다니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니고 있지만 되게 그 수업에 같이 있으신 분들과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인맥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절의 친구들이 되게 소중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석사학위 취득을 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관을 입사를 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사만 했을 때보다 혹시 유리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실은 그 석사 학위가 기간 입사 시에 가점으로도 작용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석사 학위가 무조건 하는 게 유리해요라고 답을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제 경우에만 이제 국한을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전원에서 공부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많이 늘었었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정말 저는 열심히 했었거든요. 후회 없이. 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다른 과제를 맡았을 때도 머뭇거림 없이 하게끔 했던 것 같고 이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문전원에서 수업을 들었었을 때 나왔던 꼭지가 논술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때 문화 전쟁에 관한 그게 나왔었는데 논술 시험에서 그걸 보고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단 더 익숙한 텍스트니까 빨리 딱 그 뭘 적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시간 내에 기술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되게 쫙 달라붙는 그런 그 경험과 네. 네, 그런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이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졸업 이후에 실무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저는 대학원하고 회사 업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입사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업무는 어렵거든요. 네. 약간 업무나 일은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순발력하고 좀 기지가 필요하다면 대학원에서 공부는 좀 더 진득하게 좀 나라는 그 해석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게 주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도움이 됐다 안 됐다라고는 딱
뭐라고 해야죠? 직관적으로 연결지어서는 말은 못하겠지만 뭐 약간 브로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라는 사람을 좀 잘 다듬는 데는 되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아도 정말 석사와 학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석사 과정을 하게 되면 뭔가 그러니까 공대 쪽은 약간 실험에 파묻힌 느낌이라면 이쪽에서는 무언가 논리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글을 써보고 하는 경험들이 저는 굉장히 소중했다라고 저도 역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러면 어떤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대학원 진학을 하면 참 좋을까요? 어, 저도 이제 대학원에 지금 또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해가지고 이래저래 상담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말할 때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좀 잘 살펴보라는 말을 해요. 내가 대학원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이 여기에 와서도 뭘 얻어갈지가 분명해지니까요. 그래서 학문적 성취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인맥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학위가 중요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고 거기에 부합하는 대학원을 가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문전원을 추천하는 경우는 좀 공부를 밀도 있게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2번은 아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13번 질문 이제 예비 신입생분들께 네.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질문을 보면서 저의 대학원 생활을 좀 돌아봤었거든요. 했더니 딱 한 가지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잘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뭐 대학원 공부하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기도 한데 오롯이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또 뭐 저의 얘기로 빠지자면 저는 진짜 대학원 다닐 때 여한 없이 최선을 다했었거든요. 그 기억이 제 삶에서 다른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약간 그때도 했는데 이번에 또 못하겠어? 그런 자신감의 근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인문학적인 이해가 높아지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문전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잘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직업인을 만나다 잡토크 5번째 시간 문화예술위원회 박지훈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박지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잡토크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